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이달 말 농업 문제를 논의할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의 식량 원조를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는데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나라의 TV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북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ICBM 등 북괴 미사일을 하나씩 가져오면 무게만큼 식량과 맞교환해주는 건 어떨까요? 아주 신박한 해법 아닌가요? 뉴시스 의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급락하면서 양당 격차가 두 자릿수대로 확대돼 이재명 리스크가 정가를 강타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에서 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48.1%, 민주당 31.3%, 정의당은 2.7%, 기타 정당은 1.9%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5.5%, 잘 모르겠다는 0.5%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전보다 5.2%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4.2%포인트 급락하며 격차가 16.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연말 연초 40%대를 유지하며 국민의힘은 앞섰으나 이재명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수직 추락을 거듭하며 30%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계속 검찰 비난하며 이재명 수호 실컷 해보길 바랍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한 가운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 정치인을 비롯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좌파 패널들까지 모두 이재명에 대한 물증이 없다며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건 물증이 있어서 문재인은 이렇게 떠들어댔던가요? 개성공단 폐쇄가 이해할 수 없듯이 이제 그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이제 그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아,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6시 30분쯤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 인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국회는 민주당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방통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감수해야지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여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두 66차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 전까지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여소야대 전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인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로 지난 2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과 국장이 차례로 구속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아묵의 언론학과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17일에 열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의혹에 배우의 한상혁 위원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송통신위원장직 중도 사퇴 압박이라며 맞서온 한상혁 위원장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상혁 위원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정도면 문재인 좌익 정권이 심어놓은 한상혁 끝난 거 맞겠지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소환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대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신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의 대북 송금 개입 여부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각각 변호사를 대동한 채 대질 신문에 돌입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해 재판을 받는 박모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아태협 안 회장까지 참여해 사자 대질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날 대북 송금 중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한편 사자 대질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 현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자 대질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 조서 날인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거듭된 부인의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 출장 당시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는 취지로 격분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임원진에 지시해 대북 송금 자금원 등 관련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물론 김성태 전 회장과 선을 긋는 듯했던 쌍방울 측도 검찰에 협조하기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화영이 더 이상 혼자서만 부인하고 입을 굳게 다물어 보아야 부질없다는 걸 조만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중형선고로 말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